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위원장은 출범을 했고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들은 아직 이제 발표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 대해서 새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 의원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위를 짧게 운영하고 조기 전당대회로 당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네. 주호영 위원장이 그러면 비대위를 할 이유가 있느냐? 전대 준비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 그래서 비대위를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징검다리인 줄 아느냐? 나 주호영이야. 원내대표도 했어. 내가 할 거면 제대로 하려고 내가 나선 것이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바꿨지 않습니까? 전국위원회에서. 그래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게 주호영입니다. 이때 나눈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죄송합니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직을 요청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호영 위원장이 국정감사와 예산 편성 기간에 여당이 전당대회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 비판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주호영 위원장 측 관계자가 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비대위가 조기 전대로 차기 당대표를 뽑는 역할에 그친다면 네. 그간의 당 내분이 결국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기 위한 것 아니냐, 아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네. 주호영 위원장이 당 주요 인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뭐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결국은 주호영 위원장이 내년 초까지는 비대위를 계속 이끌고 가겠다, 바꿔서 말하면 말이죠. 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비대위 위원들 인선은 언제 합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급적 빨리 하면 좋겠다는 게 주호영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당의 안정과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모실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17일이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100일 무렵입니다. 네. 그때까지는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사를 당내에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7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비대위원은 누구가 되는 겁니까? 비대위 구성은 당연직 3명과 그리고 나머지 6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당연직은 주호영 위원장, 예. 권성동 원내대표, 네. 성일종 정책위의장, 네. 이렇게 3명입니다. 네. 나머지 6명 중에 3명은 초재선이나 중직급 의원으로 구성하고, 네. 나머지 3명은 외부 인사로 채울 것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외부 인사를 많이 넣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선출되는 사람들도 말하자면 개파색을 안배를 한다든지, 좀 개파색이 옅은 사람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당연직 주호영, 권성동, 성일종 3사람 중에 주호영, 성일종 뭐 그쪽은 별 말이 없는데, 권성동은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은 윤핵관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이유가 윤핵관도 잘못했어, 이준석도 잘못했어, 국민의힘의 이 내부 갈등과 혼란이 당신들 때문이야, 그래서 출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출범하는 비대위에 비록 당연직일망정 권성동이 포함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첫 번째, 당원 당규를 또 한 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이 되는 것을 없애는 거죠. 그보다 좋은 방법은 권성동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겁니다. 원내대표에서. 그러면 권성동은 어떤 입장일까요? 펄펄 뛰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정치란, 권력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어제 저희가 이제 가처분 신청 얘기를 했는데 어제 했어요. 네.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네.
그 법원이 또 공교롭게도 네. 그 이준석이 낸 가처분 사건의 신문을 네. 17일 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네, 맞습니다. 그 되는 날에 또 법원은 가처분 신청 신문을 하고 또 참. 비대위가 구성이 완료되는 17일입니다. 그것도 공교롭게도. 아 그렇군요. 네. 세 가지가 겹쳐 있는 셈인데 네, 네. 참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이런 말씀 많이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대위원장은 내년 뭐 초까지 할 생각이지만 자 비대위로 완전 전환이 되면 뭐 전당대회는 이제 반드시 열려야 되는 사항이 됐고 이 당권 주자들이 꿈틀대기 시작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3명 정도로 압축되고 있는데요. 네, 안철수 의원, 네, 나경원 전 의원, 네. 김기현 의원입니다. 아 예, 그 저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이 상당히 좀 흥미롭게 들렸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이제 프로필을 쭉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63년생이더라고요. 올해 60세입니다. 환갑은 아니지만. 네, 네.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고민하려고 한다. 아 정치인은 언제나 몸이 풀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풀려 있다는 것은 준비 운동이 필요 없다. 맞습니다. 그런 뜻인 것 네네. 같아요. 그- 언제든지 당이 부리면 나가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 전 의원은 지난해 당 대표 그 선거에서 네. 이준석 대표에 밀려서 2등을 한 경우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내가 꼭 뭐 이런 생각인데 아무튼 고민을 하겠다. 이것은 나가겠다 그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요새 어제 오늘 좀 언론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좀 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네. 저희 11시 김호일 쇼 저희 방송에도 나와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동료들이 하는 타 채널에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타 채널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주시죠. 네, 그다음엔 안철수 의원 어제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예, 당권 도전을 공직화했습니다.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고민해 보겠다. 이게 다 도전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된 위에 그 네. 민당정 토론회 이거를 총 4차례 했는데요. 네, 이 토론회 때마다 한 수십 명의 의원들이 지금 몰려서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민당정 네. 그러니까 그 일반 민간 전문가나 교수들 당은 이제 국민의힘 정부의 이제 고위 공직자들 관련 있는 사람들 와서 함께 세미나 안철수 의원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안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는 그 어떤 동력을 어디서 얻었냐면은 북 콘서트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정치인들이 콘서트 형식을 빌어서 어떤 자유 토론을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었을 때 안 의원이 처음 그걸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모아가지고 정책 토론을 하고 이러는 거에 안철수 의원이 아마 선두주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요. 김기현 의원도 아직 뭐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네. 그 당대표 선거에 나간 것이 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네, 그 안철수 의원이 민당정 토론회를 열고 있다면은 네, 김기현 의원은 혁신 24 새로운 미래 이런 공부 모임을 해가지고 네. 의원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김 의원은 좀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민주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페이스북에 당직자가 비리 혐의로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개정하자는 것은 이재명을 위한 꼼수 당원 개정이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박민영 씨 얘기를 좀 해보지요. 박민영 그러니까 나는 국대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놨던 그 프레임으로 이제 뭐 토론 배틀이라고 하지요. 어떻게 보면 면접 시험 치르는 뭐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됐던 박민영 대표가 아닙니다. 대변인 고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제 그 박민영 이제 전 대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전 대변인이 이제 조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박민영 전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을
탁 겨냥해가지고 네. 쓴소리, 비판을 마다하지 않던 인물입니다.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이렇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민영 전 대변인이 민주당도 그렇지 않았느냐의 대답은 민주당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 물음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네.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네. 비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기자와의 문답입니다. 네.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합류해달라는 연락은 언제 받았나? 그러자 그 박민영 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연락을 받았고 네. 8일 월요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과 만났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 정책 홍보할 사람이 필요한데 네. 청년 보좌역 때 제 모습을 본 분들이 대통령실에 저를 추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께서도 제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흔쾌히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자가 묻습니다. 수락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박민영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의 의지 때문입니다. 네. 최근 윤 대통령이 저를 불편해한다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기사들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초로 쓴 소리를 한 청년을 끌어안겠다는 의지가 크게 와 닿았습니다. 네. 요 대목이 좀 재밌는데요. 이제 예. 이준석 대표와 상의는 했습니까? 네. 그러자 박민영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 대표와 연락 안 했습니다. 아니 서로 안 합니다. 자기가 뭘 할 건지 그러니까 여기 자기는 이준석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준석을 얘기하는 건데 이준석이 뭘 할 건지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해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운합니다. 하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대통령실로 옮아가는 박민영 대변인 아니 이준석 대표가 뽑아줬는데 그쪽으로 간단 말이 하면은 배신자 얘기 나오겠어요. 어제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준석 측을 옹호하는 뭐 각종 게시판들이 네. 배신자 낙인을 찍었는데 네. 그러자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박 대변인에게 충성 요구한 적 없으니 충성을 받은 적 없다. 그러면서 배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박민영 대변인은 이거는 이준석의 덕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과 나는 성향이 다릅니다. 네. 이준석은 늘 무한 자유, 무한 책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도 무한 자유는 공감하지만 이준석과 다른 점은 질서와 체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설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껄끄러운 적은 반대 진영이 있는 누가 껄끄럽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품어 안아서 무력화시킨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본다면 박민영 일종의 내부 총질 비슷한 그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기 때문에 껄끄럽죠. 솔직하게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인데 뭐 쫓아낼 수도 없고 야 그러면 대통령실에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로 일종의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 지금의 대통령실 참 유감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기용했으면 기용했지. 그걸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는 대통령실 직원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직원은 맞죠. 그렇지만 대변인을 하고 있던 사람이 대변인실로 왔으면 그 이제 강인선 대변인은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 그냥 대변인이 되는 거고 박민영은 뭐 청년 대변인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직원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2030 표심에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준석 대표 아직까지는 대표입니다. 전자 붙이지 않겠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것은 비대위 효력정지입니다. 비대위. 그런데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모임을 갖고 비대위가 아니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무효화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이준석을 지지하는 당원들로 구성된 국바세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아, 예, 국바세. 네, 네. 여기가 어제 서울 남부지법, 여기 서울 남부지법입니다. 네. 그 여의도를 관할하는 그 지법이 남부지법이기 때문에 예. 당 전국위원회 의결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예. 그 국바세 모임을 주도하는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은 예. 그 11일 오전 중에 오늘이죠. 네. 전자 소송을 통해 접수 후 신속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 출력본 4,000부 및 원고 목록 150부를 법원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